자, 그럼 TV방송 주요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방송에서 오늘 이제 주로 나온 내용이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고,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이게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V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이게 뭐 투자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투자하고 관련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 나라의 현재 정치적 성향, 그 다음에 요즘에 정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고, 선거가 올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만 미 대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이나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챙기고 미 대선의 시사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V방송에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TV방송에서 얘기 드린 것 중에 트럼프가 사실상 미 대선에 승리하면서 예상과 달리 경합주 대부분을 승리하면서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일단 대통령 후보 수락하면서 초반에 해리스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지지율이 이제 트럼프가 많이 밀렸었는데, 그런 밀렸던 지지율을 젠더 갈등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젠더 갈등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남성성을 대단히 강조를 했고, 해리스가 남성 여성을 특별히 뭔가 차별적으로 뭘 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 여성 쪽 정책 공약이 좀 더 부각이 됐어요. 부각이 됐다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나 미국 이제 그 주로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곳들이 대부분 이제 낙태 문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인권을 좀 중요시하는 하는 정책들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와 선거 캠프, 공화당 선거 캠프에서 결국 이거를 이제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성공했어요. 자, 보통 이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은 젊은 20대, 30대, 그리고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 위주거든요.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쪽을 많이 공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원래는 백인 남성 위주였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된 게 흑인과 히스패닉도 라틴계 이쪽도 이쪽을 다 공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간 게 성공을 했고, 이게 실제로 미 대선에서 흑인 히스패닉이 그 대부분 히스패닉이 20대 30대 쪽이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가 압승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요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요게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사회에서 엄청난 문제라는 인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의 남성들이 지금 20대 30대 남성이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이민자 문제에서도 흑인 히스패닉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이민자에서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되었는데 너네들의 일자리를 결국 똑같은 이민자한테 뺏기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니까 사실 뭐 이게 일부 진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해리스가 좀 크게 진 그런 상황이지 않나.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즉 이 문제들이 심각한 미국의 문제이고 이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난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도 세대포 이론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결국 이제 크게 지지를 받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트렌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단지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이 옳지 않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정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좀 나와야 돼요. 이게 해결책이 나와야 되고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고,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극복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이 뭔가의 상황, 이 안 좋은 상황,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빈부격차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 이들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이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체적인 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자들이 추가로 들어와서 뭐 이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서 다 같이 가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만큼 이런 것들이 덜해지고 조금 격차가 좀 줄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지금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라는 희망이 있으면 안 가요, 얘네들이. 근데 그런 희망이 지금 없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 트럼프 당선은 우리가 뭘 의미할 수 있냐면 각자 도생이 이제 중요해졌고, 그건 국가 간에도 문제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미국의 경찰 노릇, 미국 그 경찰 지휘가, 세계 경찰 지휘가 더 이상 통과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봤을 때 미국이 세계 경찰 지휘를 하고 동맹국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세계의 평화를 뭐 유지하고 뭐 하려고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중동의 문제도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결국 성공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결국 이런 식으로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 전략도 이걸 바탕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다. 물론 제가 이제 좀 예측이 좀 틀리긴 했습니다. 해리스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고 그 때문에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아서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이 틀렸죠. 트럼프가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압승으로 틀렸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빅스 ETF 정리했고요. 매도했고, 골드는 아직 괜찮아요. 골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TV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주요 종목들,
주요 유망 종목들. 에이스골드 레버리지 합성 오늘 한 1% 정도 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볼 수도 있는 문제라서 따로 뭐 이게 공략 손절은 하진 않았는데 오늘 저희 빅스는 이제 오늘 다 손절했습니다. 다 손절했고 수익이었는데 수익 못 지키고 예, 결국 손실로 전환해서 다 손절했습니다. 손절했고 저는 이제 뭐 손실이 되든 수익이 되든 전 다 공개하고 다 얘기 드리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방산주, 예, 오늘 급등했잖아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왜? 각자 도생이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 경찰 안 도와주면, 유럽의 각국들은 각자 알아서 군비를 증강해야 되고 각자 자기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국한테 무기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절대. 미국은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든 뭐 전차든 자주포든 지금 주문하면 F-16 최소 F-16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주문하면 2, 3년 뒤에 나옵니다. 당장 전력화가 안 돼요. 그럼 선택지는 나토 규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오늘 급등했지만 추격하지 않고 일단 눌림을 기다립니다. 왜냐면 이거는 트럼프 집권 때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있는 것들을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들 이건 지금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중단하려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바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서. 네, 그게 아니라서. 왜냐면 우크라이나 종전 조건, 러시아의 종전 조건이 도저히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네. 막말로 그럼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은 뭘 해야 되냐면 우크라이나가 그럼 러시아한테 그럼 전쟁 그만하자. 그럼 러시아가 그래 그만하자 해야 되는데, 이러면 러시아가 전쟁 안 간두죠. 더 하죠. 예. 지원을 안 해줘? 그럼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럼 러시아의 종전 조건이 뭐냐면 5대4뿐만 아니라 싹 다 먹는 거예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들, 그다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부터 해가지고 거기 수뇌부들 너네 다 일단 우리 러시아 감옥으로 와야 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부터 다 주둔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감시할 수 있게 제공해줘야 러시아가 종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거든요. 나토에서도 이거 유럽에서도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미국이 지원이 빠진 상태에서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구한테 의존하겠습니까? 우리나라한테 의존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하자. 네, 그리고 이제 피해주들 보면 2차 전지는 확실한 피해주고, 지금 근데 테슬라 시간에 급등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급등해요? 왜? 이거는 지금 스타링크 때문에 그래요. 스타링크 때문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땡큐 고마워요 했잖아요. 뭐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스타링크를 일론 머스크가 제공을 해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자연재해를 입었었는데 그때 스타링크를 제공해줬고,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노스캐롤라이나를 이길 수 있었어요. 접전 지역이었는데 이쪽 선벨트 쪽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좋은 거지 2차 전지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종목 중에 뭘 봐야 되느냐? 스타링크 관련주. 내년에 스타링크 우리나라 진출하죠, 그렇죠? 예. 마침 2025년에
스타링크가 진출합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그리고 우리 뭘 본다? 저궤도 이동통신 관련주.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종목들 중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AP위성, AP위성 마찬가지 상승했죠. 그럼 AP위성이나 이쪽 종목을 봐야 되느냐? 저는 이쪽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당장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보자. 피해주들 중에서도 반도체는 제가 좀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되면 또 얘기 드리겠지만 삼성전자한테 유리합니다. 대만에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대만은 단지 대만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세력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 국민당은 친중이고 심지어 지지율이 상당합니다. 예. 그럼 대만은 틀어버릴 거예요, 바로. 예. 그러면 대만의 TSMC는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전 좀 버텼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관련주들도 하나마이크론 오늘 버텼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아직 공략해 볼 만한 것들은 저는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는 좀 지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추가로 갭상할 수 있어요. 오늘 종가 고가였기 때문에. 근데 공략해서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눌러주면 볼 수 있는데, 눌러주면 그 기대감은 볼 수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트럼프도 제안을 하겠죠. 너네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 우크라이나가 종전할 수 있게 좀 해줘. 라고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푸틴하고 사이가 괜찮거든요. 트럼프는.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렸던 이유, 그거는 푸틴이 작업을 했어요. 예, 대선에 개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하고 트럼프는 사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대화가 가능하고 빅딜이 가능해요. 그럼 그거 상황 보면서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나라가 저는 그 러시아가 지금 엄청 유리한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더 이상 지원 못 받으면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오히려 러시아는 전쟁 안 끝내려고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관련주들, 제공 관련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빼고 막 하면은 지금 이게 가장 괜찮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던 히든 종목, 오늘 TV방에서 가져왔던 히든 종목 첫 번째는 뭐냐면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인데, 인텔리안 테크를 좀 보시면은 물론 주가 지금 고평가입니다. 고평가고 근데 문제는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많이 받았고 많이 지금 떨어졌죠. 많이 가뒀고, 월봉을 보셔도 지금 상승한 다음에 많이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조정이 저는 상당히 괜찮은 바닥권 조정이다. 급등하고 나왔을 때 여기 47,000원짜리가 상당히 많이 지지받았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접근 나쁘지 않다. 예, 지금 접근 나쁘지 않다. 인텔리안 테크,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주고 글로벌 수주 1위입니다. 해상 위성 안테나는 1위예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전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전략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자세한 가격 전략을 한번 좀 얘기 드리도록 하자면, 인텔리안 테크 당장 이제 매수가는 당장 내일 매수 가능하다.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다. 오늘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근데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한데 내일 시초까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시간 대응 전략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1차 매수는 내일 시초가 가능하고요. 2차 매수가 저희 1차, 2차 비중 2.5%씩 각각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2차 매수는 요 라인을 기다려보자. 요 라인까지. 요 라인까지 기다려보자인데, 그러니까 요 라인 되면 거의 손절 라인이거든요. 월봉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요 라인이면 이제 완전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손절 라인을 요걸로 잡으면 돼요. 한 42,000원 라인 잡고, 여기서 이제 다, 우리가 이제 2차 매수가는 여기에 이제 하단 지지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되는데 4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매수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아까 월봉상 저가 라인 다 깨지면 어차피 이거 깨지면 더 이상 이거는 희망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2,500원 정도 라인, 42,500원 정도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만 일단 얘기 드리고 2차는 추후에 그 실시간 대응 전략을 통해서 계속 안내해 드릴 거니까 하단 더보기 그 다음에 고정 댓글 꼭 확인해서 링크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차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이 저항 라인이 있어요. 있는데 요 정도 보고 이걸 접근하기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꽤 우리가 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68,000원 정도 라인, 67,500원이 제일 적당하겠네요. 67,500원까지 보겠다. 1차 67,500원. 그 다음 2차는 제가 추후에 설정하겠으니까 반드시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게도 위성통신 관련주 중에 요건 단타 전략인데, 단타 전략은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셔야 돼요. 5%인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거든요. 이거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대신 요건 있습니다. 시가총액 1,400억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죠. 제가 웬만하면 1,000억 이하는 안 하고 1,500억 이하도 웬만하면 좀 하기 싫어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죠? 광계측기, 광섬유, 광센서 관련주고요. 이 센서가 뭐냐면 방산이고요. 방산 플러스 저게도 위성에 들어갑니다. 이게 위성에 들어가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좀 되는 회사예요. 물론 매출액이 높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저게도 위성통신이 점점 활발해지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는 나쁘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이 회사가 엄청 높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회사의 문제점이 지금 당장 재무제표는 좋은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조금만 사업이 조금 삐끗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보려고 했던 회사가 레버리지 효과를 못 보고 밀리는 게 제일 가장 안 좋은 건데, 부채 비율이 점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잡혀놓은 회사입니다. 잡혀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5프로 같은 경우가 좀 단타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뒤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프로의 단타 전략을 좀 볼 텐데, 요거는 실시간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단 더보기 링크와 그 다음에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승리 연설할 때 저게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얘기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도 고맙다고 얘기했고, 이거 분명히 내일 좀 반영되지 않을까. 내일 반영되면 5%가 바로 뜰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전략을 자세히 좀 지금 얘기해봐야 내일 급등 나와버리면, 내일 갭상승 나와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것도 가격 전략이 다 틀어지잖아요. 인텔란테크는 갭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엄청 가격 차이가 심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TV방송 유망 종목 제시해 드렸던 거 자세한 내용까지 다 같이 마쳤습니다. 이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